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6강을 시작했습니다. 83쪽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요를 만났어요.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요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둘이 만났지만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되려면 이제 서로 이렇게 길들이져야 되죠. 그 다음에 84쪽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요한테 말해요. 나는 친구들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요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맺으면 이제 존재하죠. 그죠? 저는 남자예요. 왜 남자예요? 홀로 남자일까요? 아니에요. 여자의 관계 속에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아빠예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노인이에요. 왜 노인이에요? 젊은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관계 속에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흐르기 쉬운 이유가 그렇죠. 개인주의는 내 안에 본성을 깨워야 돼요. 본성을 깨워서 본성은 난가 하나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돼야지 이게 건강한 개인주의가 되는데, 본성은 깨우지 않고 내 혼자 살아야 할 거야. 그래서 나를 자기 개발세가 이제 그 개인주의를 키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을 계속 나에 갇혀버려요. 나까지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삶이 있죠. 패배죠. 삶이 피폐해지고 본성에 어긋나는 삶이라 이제 정신질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어때요? 사람과는 길들인다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거. 이렇죠. 이어서 길들인다는 뜻은 뭐 지배란 뜻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나하고 서로 길들이지죠. 옷을 입어도 옷은 나하고 길들이져요. 그죠? 전례전에 이걸 서로 출입이 잡힌단 말 쓰죠. 그래서 뭐를 만나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존재의 그 모습이지, 내 홀로 뭘 존재한다는 생각은 그건 망상일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85쪽에 또 그렇게 나오죠.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의 말했다.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죠? 하나밖에 없는 단독자가 되는 것은 서로 어때요? 길들이 있을 때만 단독자 되죠. 단독자는 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홀로라는 거. 홀로 간다. 무수일부처럼 혼자서 가라. 그럴 땐 단독자로 가라는 뜻이죠. 이거를 홀로 가라고 해석해서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석가가 불교에서 무술불처럼 가라 한 거는 본성을 깨워서 내 본성에 의거해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본성은 난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술불처럼 혼자서 간다는 건 내 안에 어떤 본성을 지키는 그 용기를 얘기하죠. 그 본성은 난가 하나가 돼서 자비심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아니고 정말 홀로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간다는 거, 홀로서기란 말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홀로서라는 시가 한때 유행했죠. 이런 게 되게 무서울 수 있는 게, 본성을 깨지 않고 그래 너 필요 없어. 그죠? 너한테 내가 의지할 필요 없어. 그만 뜻대로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고 해방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나중에 모래알처럼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관계 다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참 크죠. 그 다음에 또 86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다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그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떠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길든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늘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죠? 여우가 하고 우리 왕자가 서로 길들였기 때문에 어때요? 밀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깨어나서 길들이게 되면 본성이 깨어나요. 그러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내 자아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아는 이익이라 이용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성이 깨어날 때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도 관계 맺는 거를 이용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이익이야.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는 모든 게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교환 관계죠, 이런 게. 다 뭔가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이제 보는 거예요. 교환 관계란 건 이제 이익을 따지는 거죠. 이런 관계는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거와 다르죠.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건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어때요? 내가 전 존재로 만나요. 에고로도 만나지만 내가 셀프로도 만나죠. 전 존재로 만나야 될 때 이제 길들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로만 만난 관계는 이제 이익의 관계. 그죠? 공자님식으로 얘기하면 소인배의 관계, 이익,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는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여우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그죠? 이게 그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관찰 효과라는 게 있죠. 이 세상은 내 의식이 깨어난 것만큼이 내 세계예요. 그죠? 내가 뭘 볼 때, 내가 의식이 깨어나 있을 때 그게 사물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내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세계예요. 내 의식이 활짝 피어난 세계가 이 세상이고 바깥에 객관이 있는 것 같지만 나하고 관계에 맺어진 세상이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그래 얘기하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그죠? 길들였다는 건 뭐예요? 관계의 파동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인상파 그림하고도 대비해 보면 재밌죠. 인상파는 어때요? 연꽃을 보고 저게 연꽃이야.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저거 연꽃이야. 아는 거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에고가 지배하기 위한 교환관계로 보는 거죠. 연꽃이 좋을까? 민들레가 좋을까? 장미가 좋을까? 그죠? 연꽃 대체는 이렇게 이런 사고, 논리적인 사고예요. 논리적인 사고는 이제 머리 이성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감정도 있고 직관이 있잖아요. 이런 온몸으로 이제 인상파는 보는 거죠. 그게 오는 내 인상. 그걸 이제 그 인상은 뭐예요? 나와 연꽃이 만난 관계의 매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미술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미술이 과거에 그 원근법이었잖아요. 내가 보는데 뭐 가까이면 작고 크면 멀고 이거는 생갈부지 실제 그렇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건 크게 보이죠. 길들인 거는 멀리서 크게 보이고 애들이 막 울어도 엄마들은 자기 아이 우는 소리를 알아채잖아요. 그 속에서 크게 들리죠. 아이가 울면서 그 큰 목소리도 다 이겨내는 그 아이의 목소리.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들인 것만 아는 거예요. 아이하고 관계에 맺음이 있으니까 아이 우는 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때요? 무한한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떨림이죠. 관계에 맺어서 같이 파동이라는 걸 아는 거지. 머리에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지.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지. 네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 있어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불밭에 앉아 있어. 날 곁눈이로 너를 볼 텐데. 그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가가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거예요.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위 밀당을 하는 거죠.
사람 모든 관계도 밀당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쑥 들어가죠. 남한테 훅 들어가는 거,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운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 그 관계 맺는 거, 이게 사회성이잖아요.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아도 들어갈 때 나을 때래요. 낄 때 끼고 낄끼 빠빠 그런 말 쓰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이런 관계 맺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건 서로 길들이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못 배우는 사람은 이제 무서워요.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지배와 복종 관계밖에 없는 인간관계, 서로 밀당을 하는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언어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 말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움직이는 사물을 고정시켜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라는 건 이미 동적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걸 비라고 하는데, 그 비가 온다 그러면 내리는 게 또 내린다 그러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언어로는 맞아요. 그 언어로 맞게 되면은 사실 안 맞는데, 언어가 맞으면은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비라는 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비라는 게 어디 뭐 이데아 세계, 어디 저 멀리 있어서 여기 지구에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에 이제 빠지면 무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때요? 언어로만 알려는 이 공부가, 우리 학교 공부면 다 언어로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거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안다는 건 어때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건 애모하는 것이다. 같이 파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아주 그렇잖아요. 저 사람 키 몇 센치고, 뭐 허리 둘레가 얼마고, IQ가 얼마고, 재산 얼마고, 이걸 안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정말 큰 코 다치잖아요. 사람을 안다는 거는 안에서 파동을 치는 거예요. 소위 촉으로 아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관이라든가 통찰력, 그리고 내 감정을 소중한 이런 게 되면서 논리를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논리적인 것만 길었어요. 그 논리적인 건 또 다 도구가 돼 있죠. 어디 이용하는, 그죠? 내가 빛이 되는 논리가 아니라 어디에 수단이 된 논리만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런 훈련을 계속 받은 이제 우리 학교 교육. 그래서 이런 거 매말에 드라이하게 돼서 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시가 존재를 몰라요. 저도 옛날에 시가 왜 존재를 몰라서 시 공부를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시를 본능을 어느 정도 길렀는데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런 논리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이 말 좋죠. 이거는 노자 가르침을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자 그랬죠.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이름을 붙이면은 이름에다가 컵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컵에다가 가명, 컵이라고 해요. 컵이라 이름을 하면은 그것은 비상명, 컵이란 이름이 아니란 거예요. 컵이라는 게, 상명이란 거는 상자가 항상이잖아요. 컵은 항상 여기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영원 불변하죠. 사라지죠. 컵도 여기 일정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이 있는 게 상이에요. 산도 일정 부분, 하늘도 일정 부분, 다 일정 부분 있어요. 그게 상이에요. 일정 부분 있는 산, 그 산 이름이 뭐라고 이름 붙여도 그건 아니란 거예요. 저기 장미 한 송이 있는데 그 장미 이름 붙여도 안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죠. 줄리엣이 그런 얘기 하죠. 로미오에게 뭐라 이름 붙여도, 그죠? 그는 멋있다. 이런 걸 이제 장미는 뭐라 이름 붙여도 향기로운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임금님이 불구숭이하는 어때요? 그냥 아는 거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설명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나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말로 해결하려는 거, 그죠? 옛날 소크라테스가 싸운 것도 그거잖아요. 모든 걸 말로만 막 논리적으로 다 해결하려는 섭대가 싸워서 끝까지 그 싸우다가 죽었죠.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정신이 이제 이 시대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에 이제 또 읽어볼게요. 87쪽이죠.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의뢰가 필요하단 말도 참 멋있지 않아요? 의뢰가 뭐야? 물으니까
이제 이유가 말이죠요. 그것도 모두들 너무 잊고 있는 것이지. 이유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의 의례가 있지. 그들 목요일이면 마을 친구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약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춤을 추면서 어때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춤을 추면서. 그래서 춤을 추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들 같이 이제 춤을 추고 의례를 하잖아요. 의례한 게 마음을 고요하는 것도 의례예요. 내가 뭘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의례죠. 그게 마음을 리셋시킨 게 의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례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차분하지 않아요. 이 길들인다는 건 뭐예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건 본성이 있게 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날 때 마음을 차분히 해서 만나야지 관계를 맺지. 막 이익으로 따지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삐끗삐끗해지잖아요. 이익으로만 하면은. 그래서 좋은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식당, 프랑시스 잠. 우리 집 식당에는 윤이 날 듯 말 듯한 장롱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들의 추억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장롱.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엔 또 나무에 된 뻐꾹씨도 하나 있는데 왜 그런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 그것에 겉가를 물을 하지 않는다. 아마 푸스 부린 거겠지. 태엽 속의 그 소리도 그냥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의 목소리처럼. 이런 시가 있어요. 참 좋죠. 지금 이제 소비가 존재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물건 안에 어떤 관계를 못 맺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죠, 시계 안에도, 그죠, 조상들 목소리가 있고, 장롱에도 고모님 목소리가 들어있고, 할아버지 목소리 들어가 있는,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오래된 물건들 보면 그 소리가 들어있죠. 이런 관계 매점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이제 소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걸 잃어져 버리죠. 그러나 이걸 다 잃어버리면 인간이 비참해지죠. 그래서 관계를 맺고 관계의 가슴에 살아있는, 그죠, 나와 우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어린 왕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